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힘, 중력, 그다음 수직항력, 마찰력, 탄성력, 장력이 있는데요.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힘 분석하는 것들 좀 정리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력이에요. 자, 중력이라고 하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청력 없어요? 중력은 인력만 존재해서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는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특징들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이거를 좀 간단하게는 mg라고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력과 또 요것이 그냥 간단하게 스몰 m 정리하면 g라고 하는 값 중력 가속도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중력장이라고도 여러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힘들이 존재하고 자, 우리 중력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등장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럴 때 자, 이렇게 좀 설정할게요. 지금 A하고 B라고 하는 두 물체가 있는데 자, 라지 M이라고 하는 물체하고요, 스몰 M이라고 하는 연료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물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있을 거예요. 자, 질량 중심점. 우리 여기를 우리 각각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질량 중심점이라고 해 센터 오브 매스의 약자를 써서 CM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A라고 하는 물체는 질량은 여기에 다 모여져 있고 B라고 하는 물체는 또 여기에 질량이 다 모여져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다 CM이라고 각각의 물체의 질량 중심점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A에게 작용하는 힘, 이건 A가 B를 당기는 힘이다 이런 뜻에 해당되는데 우리 힘 표현할 때 앞으로 작용점을 아주 중요하게 좀 설정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 힘 분석할 때. 그럼 여러분들 작용점이 A에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한 힘은 이거는 A가 B를 당기는 힘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런 B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B가 A를 당기는 힘. 자, 항상 목적어의 작용점은 항상 목적어에 들어갑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A의 작용점이 표현되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표현한 이 힘은 B가 A를 당기는 힘입니다. 라고 하는 뜻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렇게 작용점이 B에 있고 왼쪽으로 표현한 이 힘은요, B가 A를 당기는 힘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얘네들을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작용반작용이에요. 작용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요. 그 다음에 작용점이 각각의 물체에 있는 힘을 우리가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자, 여기서부터 해당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두 물체 질량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R일 때 그때 작용하는 힘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우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FAB의 크기라든가 또는 뭐랑 하냐면 FBA의 크기는 늘 다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얼마? R제곱분의 GMM이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들로 나타내 줄 거예요. 그래서 만유인력. 근데 우리 만유인력은 주로 이제 지구에서 이제 많이 볼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조그만 물체 스몰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지구의 질량이 m이고요. 물체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고 지구의 반지름은 r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그럼 자, 지구의 질량 중심점 가운데 있고 물체의 질량 중심점도 자 이렇게 물체의 가운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질량 중심점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질량 중심점은 각각의 물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물체의 크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런 물체 없습니다. 지구가 있다만 한데 물체의 크기가 이만한 물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좀 과장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구의 질량 중심점과 물체의 질량 중심점은 거의 우리 무엇으로 근사할 수 있냐면 지구의 반지름으로 근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여러분 R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자, 지구의 작용점이 있고 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누가 누구를 여러분 얘는 자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체의 작용점이 있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누가 누구를 얘는 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크기만 이런 표현하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얘의 크기하고 얘의 크기랑 항상 동일한데 그거를 표현한 게 우리는 얼마에 해당되는구나. 만유인력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자 우리 라지 R의 제곱분의 자 GMM이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해 줄 수 있고 우리 지표면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우리 흔히 많이 뭐라고 써요? mg라고 자 이렇게 표현하죠. 얘는 지표면에서 작용
작용하는 물체의 중력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중력 가속도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를 이제 많이 다룰 거니까 그래도 지구를 이렇게 크게 동그랗게 그리는 경우는 별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수평면에서 작용하는 힘 많이 얘기할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지면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면이 있고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 방향으로, 그렇죠? 연직 아래 방향으로 표현할 거고 얘가 얼마입니다. mg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전에 왼쪽에 있었던 요식 있잖아요. 그럼 요식은 스몰 r 제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래 정의는 이와 같은 두 물체 사이의 질량 중심점 사이의 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식은 주로 이제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할 거냐면 인공위성의 문제를 다룰 때 그때 많이 등장하는 식에 해당되고 지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를 다룰 때는 스몰 mg라고 하는 중력을 많이 표현하게 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은 이렇게 표현되고 중력,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되죠. 라지 r의 제곱분의 gmm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지표면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의 반지름, 지구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지구 질량에 비례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예를 하나 또 보도록 하죠. 자, 지구가 아니라 A라고 하는 행성이 지금 놀러 갔어요. A라고 하는 행성에 놀러 갔을 때, 자, 지구 질량 A라고 하는 행성은 지구 질량의 2배이고 반지름이 2배일 때 지구에서의 질량이 10kg인 물체가 A라고 하는 행성에 갔을 때 우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라는 것들을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A라고 하는 행성이 왔어요. 그럼 A라고 하는 행성에서의 표면, A라고 하는 행성의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얘기할 텐데 얘를 우리가 얼마 들어가요? 원래 우리 중력 가속도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늘 R제곱분의 G에다가 라지 M이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질량이 지구의 2배래요. 2배에 해당되고, 자, 반지름이 지구의 또 2배입니다. 근데 제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곱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배가 되어서,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행성의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얘는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몇 배가 됩니다. 지구 지표면에 2분의 1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질량의 A, 자, 지금 질량이 A라고 하는 물체가 지구에서도 M이라고 한다면, 그럼 질량은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M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중력 가속도가, 이건 지구입니다. 여기 G는 지금 지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행성에 가면, 이는 중력, 무게죠. 중력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분의 1로 줄게 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절반이 되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 H만큼 자유낙하했었을 때 걸리는 시간을 루트 G분의 2H라고 한다면 뭐가 변해요? 요 G가 변해요. 자, G가 변합니다. 얘가 몇 배가 된다고요? 2분의 1배가 되는 자, 이런 특징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러면 A라고 하는 행성에 가서 H만큼 높이를 자유낙하시키면 지구에서보다 몇 배가 됩니다? 루트 2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 2분의 1 값을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H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을 때 지면에 충돌하는 시간을 우리 속력을 루트 2GH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도 뭐가 변해요? G 값이 우리 몇 배가 돼서 여러분들 2분의 1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행성에서 H만큼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면 얘는 우리 루트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V가 됩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러한 관계식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력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수직항력 보도록 합시다. 수직항력은 자, 정의는 자, 물체가 접촉면, 그러니까 다른 물체나 또는 지면이랑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에요. 수직 방향으로 물체가 받는 힘을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하고요. 수직항력이 0이 되면 접촉면과 분리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수직항력이 0이 되면 접촉면과 분리되는 순간이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수직항력은 따로 구하는 공식이 없어요. 자, N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노멀 포스의 약자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를 들면 2kg짜리가 여러분들 수평면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항상 물체가 정지했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어요?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면 합력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
여러분 합력이 0이라면 X 성분의 합도 0이어야 되고 Y축 성분의 합도 0이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해요. 자,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 자, G는 여러분들 중력가 또 10으로 많이 계산하니까 자, 20N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래로 안 내려가네요. 아래로 안 내려가는 이유는 바닥에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수직항력도 20N입니다. 둘의 크기 같을 거니까. 그렇죠? 정지하고 합력이 0이 되려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수직항력 따로 구하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찾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kg짜리 물체가 수평면에 놓여져 있을 때 아주 뭐 간단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2kg 물체에 여러분들 오른쪽과 여러분들 세타의 각도로 자, 여기 이렇게 좀 설정할게요. 여기 세타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자, 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이렇게 설정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얼마만큼 작용합니다라고 해서 설정할 거냐면 10N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물체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은 정지에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럼 자, 얘도 이제 힘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2kg짜리는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얼마? 여러분들 20N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힘 이거 좀 성분 분해할 거예요. 10N이라고 하는 힘 중에서 여러분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세타인데 세타를 내가 뭐라 설정할 거냐? 30도라고 잠깐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타가 지금 30도에 해당됩니다. 30도. 그러면 10N 중에서 sin 30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가 얼마일 거냐면 5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럼 얘는 5루트 3N이라고 하는 자, 이런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자, 물체가 정지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Y축 방향의 힘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Y축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죠? 여러분들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수직항력은 얼마입니까? 아래 방향으로 20N, 위쪽 방향으로 5N이니까 우리 수직항력은 얼마면 여러분들 Y축 성분의 힘의 합이 0이 되냐면 15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찾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X 성분, Y 성분 2차원 힘 분석을 하는 거니까 Y축 성분의 힘의 합은 수직항력이 15N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 Y축 성분의 힘의 합이 0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X 성분의 힘의 합도 0이어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X 방향으로 5루트 3N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Y축 방향의 힘은 이제 이런 것들 찾는 거예요. 마찰력이겠죠. F라고 하는 마찰력, 우리 마찰력도 정리할 거지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얘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얼마? 왼쪽이죠. 오른쪽으로 5루트 3이니까 왼쪽으로는 우리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 5루트 3N이라고 하는 자, 이런 힘이 있어야 돼서 정지 마찰력의 크기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외력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 분석, 여러분들 이런 힘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 분석하는 것들 자, 여러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도 보죠. 2kg짜리가 벽에 지금 여러분들 기대어져 있는데 왼쪽으로 100N의 힘이 작용해서 이것도 물체 어떤 상황으로 얘기할 거냐면 정지해 있어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는 상황들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힘 분석할 텐데 그럼 X방향 힘이 0이 되려면 지금 마이너스 X방향으로 100N의 힘이 작용하니까 당연히 어느 방향으로도 힘이 존재해야 돼요. 플러스 X방향 힘이 존재해야 되죠. 이게 벽이 물체를 미는 힘,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수직항력의 정의 접촉면의 수직으로 미는 방향으로 얘기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몇 뉴턴? 100N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직항력. 근데 우리 하나 더 합시다. 2kg은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좀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중력이 몇 뉴턴 작용하냐면 20N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으려면 Y축 성분의 힘의 합도 0이어야 되죠. 그럼 뭔가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여러분들 힘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뭐가 있어야 돼요?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자,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 얘도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크기는 얼마입니다? 20N입니다. 자, 이런 힘 분석하는 것들이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하나 또 보도록 합시다. 우리 빗면 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우리 물리에서 빗면은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빗면에 놓여져 있어서 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력이 자 우리 아래 방향으로 mg 작용하고 우리 mg로 우리 빗면 등장하면 빗면과 나란한 성분, 빗면과 수직인 성분 이렇게 분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힘을 자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거 등장해야 돼요. 자 빗면에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 성분이 여러분 등장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위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수직한 게 등장해야 되고 그럼 자 여기를 이제 y축으로 본 거죠. 그럼 y축 길이 합력이 0이 되려면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빗면에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자 수직항. 근데 정지해 있어도 되고 등속 운동을 하거나 가속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직항력은 빗면에 있는 물체의 수직항력은 우리가 얼마나 표현할 수 있냐면 mg 코사인 스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빗면 방향 우리가 y축 방향 설정했잖아요. 그럼 우리 빗면의 아래 방향으로 mg 사인 스타 있으니까 빗면의 위쪽 방향으로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는 또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찰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마찰력은 또 정지 마찰력 우리 얼마? mg 사인 세타입니다. 정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수평면에 놓인 물체뿐만 아니라 벽면에 우리 붙어있는 물체 빗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등에 대해서도 이런 힘 분석해서 여러 가지 힘들을 찾는 연습을 꼭 좀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또 마찰력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 마찰력은 되게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일단 기초니까 기초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본 시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룰 겁니다. 자, 일단 마찰력의 정의는 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한 채 움직일 때 받는 저항력. 근데 움직일 때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정지한 물체에 대해서도 뭐가 작용했어요? 마찰력이 작용했었죠?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접촉면에 거친 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자, 정지해 있을 때도 작용하고 움직일 때도 작용하고 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마찰력의 방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건 이제 기본 심화 때 우리가 정리할 건데 마찰력의 방향이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우리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일으키는 힘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력 때문에 운동을 여러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 그러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 항상 반대 방향이 아니라 운동하는 방향으로도 작용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일단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력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자 일단 이렇게 좀 설정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수평면에 그냥 놓여져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질량은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질량을 m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체 지금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F라고 하는 이걸 외력이라고 할게요. 자, 외력이 지금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체가 정지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정지하려면 외력과 같은 여러분들 반대 방향으로 뭐가 존재해야 돼요? 마찰력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른쪽으로 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마찰력 때문에 지금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설정할 거면 여러분들 외력이 만약에 10N이에요. 근데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찰력도 얼마 나와야 돼요? 10N 나와야 돼요. 외력을 좀 더 증가시켰어요. 20N이 작용합니다. 근데 계속 물체 정지해 있습니다. 그럼 마찰력도 얼마여야 돼요? 20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력 좀 더 증가시켰습니다. 30N이 작용했어요. 근데 물체 또 정지했어요. 그럼 우리 마찰력도 우리 얼마? 30N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 자, 이런 것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마찰력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첫 번째예요.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정지 마찰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지 마찰력은 특별하게 구하는 공식 없어요. 얘는 반드시 뭐랑 크게 같냐면 항상 외력이랑 크게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네요. 자, 10N, 20N, 30N 외력이 증가하는데 계속 물체가 정지해 있으려면 마찰력도 10N, 20N, 30N 이렇게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항상 외력의 크기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외력을 점점 가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50N이 주어지는 순간 자, 이게 여러분들 이때부터 미끄러지는 순간이라고 할게요.
미끄러지는 순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때 정지 마찰력도 계속 증가하다가 50N일 때 물체가 지금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의 마찰력, 미끄러지는 순간의 마찰력입니다. 이 순간의 마찰력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늘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자, 50N의 외력을 주는 순간 미끄러진다라고 하면 최대적 우리 정지 마찰력은 50보다 약간 좀 작아요. 49.9999 됩니다. 근데 거의 근사적으로 그냥 50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때의 마찰력, 미끄러지는 순간의 마찰력을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은 자, 물체가 미끄러지느냐 미끄러지지 않느냐를 결정이 아주 중요한 마찰력에 해당돼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순간입니다. 순간에 우리가 뭐를 외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건 좀 공식이 있어요. 요거는 FS라고 쓰고요. 스태틱의 약자예요. 그다음에 우리 마찰력은 주로 스몰 f라고 많이 쓰는데 우리 마찰력의 단어는 이런 프릭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f를 쓰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FS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식이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냐면 μs의 n이라고 하는 수직 항력이에요.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자 요거를 우리가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해요. 정지 마찰 계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정지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 물리량이냐면 여러분들 거칠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칠기에 따라서 많이 거칠면 정지 마찰 계수 큰 값이 되고요. 조금 거칠면 정지 마찰 계수는 작은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항력, 무게가 아니에요. 1차원 운동이면 1차원 힘이면 뭐 상관이 없었지만 우리 외력이 작용하거나 또는 빗면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직 항력이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지면 무슨 이제 움직이네요. 운동하네요. 그럼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 세 번째 마찰력이에요. 이 마찰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름이 여러분들 운동 마찰력이다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헷갈리기 쉬운데,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꿀게요. 이거를 여러분들 미끄럼 마찰력입니다 라고 자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할게요. 미끄러질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다 라고 하는 뜻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회전역학도 배울 텐데요. 회전역학에서는 우리 바퀴가 굴러갈 때와 그 다음에 미끄러질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게 돼요. 그럼 굴러갈 때 마찰력이 도대체 무슨 마찰력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굴러서 운동하니까 운동 마찰력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건 굴러갈 때는 우리 접촉면과 접촉면은 매 순간마다 정지 상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러갈 때는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셔야 돼요. 굴러갈 때. 그 다음에 바퀴가 굴러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미끄러질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가 미끄럼 마찰력. 그래서 굴러갈 때는 정지 마찰력, 미끄러질 때가 운동 마찰력입니다 라고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나중에 심화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찰력,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런 구별하셔야 되고, 자, 이때 운동 마찰력도 구하는 식이 좀 있어요. 얘는 우리 FK라고 씁니다. 키네틱의 약자예요. FK라고 써서 여러분들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한 값라고 해서 여러분들 운동 마찰력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뮤K는 당연히 운동 마찰 계수에 해당되겠죠. 거칠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물리량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찰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나누는데요. 요게 중요해요. 최대 정지 마찰력 을 기준으로 해서 미끄러질 거냐, 미끄러지지 않을 거냐의 늘 기준이 되는 마찰력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로 마찰력 우리가 정리했는데,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지 마찰력, 물체가 정지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으로 외력이랑 반대가 같고요. 최대적인 마찰력은 우리 물체가 움직이기 바로 직전,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순간의 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공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 근데 운동 마찰력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미끄럼 마찰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표현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로는 자, 이렇게 하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그래프로 좀 그리면, 자, X축이 외력이고 Y축이 마찰력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일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우리 정지 마찰력이라고 했고, 외력이랑 크게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항상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여기는 반드시 각도가 45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외력이 10N일 때 정지 마찰력도 우리 얼마였어요? 10N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일정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고 기울기 값은 1이라고 하는 우리 외력이 정지 마찰력이랑 같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자, 정지 마찰력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되는, 자,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 자, 운동할 때 이제 여러분들 마찰력 좀 일정한 값을 원래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약간 여러분들 삐뚤삐뚤하게 나오는데 정성적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 운동 마찰력은 일정한 크기로 표현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그래프를 그리면 외력에 따른 그래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얘예요. 얘. 간단하게 얘 보면서 우리 마찰력 표현하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자, 우리 그래프 좀 전에 했듯이 가장 정지 마찰력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되는 얘가 우리는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운동 마찰력, 그죠? 여러분들, 우리 FK라고 하는 운동 마찰력은 6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질량이 2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자, 요렇게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겠습니까? 이건 어렵진 않죠? 우리 최대 정지 마찰력, 우리 구해서 이미 구했어요. 8N, 운동 마찰력은 6N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지 마찰 개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정지 마찰 개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통해서 우리 구했었죠. 그래서 8은 μs에 자, 수평면에 그냥 2kg짜리가 놓여져 있고요. 지금 외력이 지금 뭐 위아래로 작용하는 건 없죠. 그럼 2kg의 수직 항력은 우리 얼마로 얘기할 수 있어요? 20N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20N. 그래서 우리 얼마? 정지 마찰 개수는 자, 20분의 8, 10분의 4에 해당되죠? 0.4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운동 마찰 개수, 운동 마찰력을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자, 6은, 자, 우리 뮤K에, 그 다음에, 또 간단하네요. 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 뮤K라고 하는 운동 마찰 개수는 우리 얼마? 0.3에 해당됩니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기초일 때 이제 구하는 거고, 자,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복잡한 문제도 풀어보는 연습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까지 해서 일단 세 가지 마찰력, 세 가지 힘이죠. 자, 중력과 수직항력, 우리 마찰력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홈페이지 여러분들 연습 문제 통해서 꼭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자, 꼭 연습하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힘 정리했고요.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뭐 정리할 거냐면 또 중요합니다. 탄성력과 장력에 대한 특징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